이제 뭐 수많은 수강생분들을 교육을 지금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추세에 대한 개념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애매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 추세, 그러니까 뭐 이평선이 어떻고 일목균형표가 어떻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보조 지표도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가격의 움직임의 원리, 그러니까 시세가 어떻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상승으로 혹은 하락으로 추세가 바뀌는지 그런 원리를 알고 나서 그다음에 보조 지표를 보시면 훨씬 더 이 추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가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건 주식이든 선물이든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그 다음에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고점에서 팔아서 최대한 싸게 사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 위아래 차익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익 거래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차익 거래를 하려면은 이 현재 추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평선이 상승이라고 해서 상승 추세, 혹은 이평선이 하락이라고 해서 하락 추세, 이건 너무 일차원적인 그런 생각인 것이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거를 그냥 단순한 취미 생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걸로 내가 돈을 벌겠다, 내가 이거를 뭐 전업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뭔가 가려면은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추세에 대한 그런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서론이 좀 길었으니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투사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초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신고가 눌린 매뉴얼 지표를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상승 추세의 원리라고 써놨죠. 자, 상승 추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 이런 개념이죠.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뭐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패턴 뭐 A, B, C 해가지고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 첫 번째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 추세가 어떤 원리로 형성되는지 그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라 써놨냐면은 고점은 무엇이고 저점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고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밑에서 단기 바닥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점이고, 그 다음에 단기 고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고점이 되는데,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채널이란 말이에요. 이 채널이 상승으로 이렇게 이제 추세가 형성되는 것을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자산 가격이 이전의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가 A라고 한다면 B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더 높죠. 그래서 더 높은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전의 저점보다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할 때 발생된다. 이거를 C라고 하고 D라고 한다면은 대략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 몇 지점? 최소 두 지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될 때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는구나. 이거 이해되셨을 겁니다. 이전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 이전 저점보다 더 높은 저점. 자, 두 번째는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자, 지지선, 이 서프트 레벨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하락할 때 자주 반등하는 경향이 있는 가격 수준.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얼마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레벨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지지선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구간을 저점 A, 그 다음에 이런 구간을 저점 B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이 바로 이제 지리선이 되겠죠. 지리선이 높아지는구나. 그리고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상승을 할 때 자주 저항을 받는 가격 수준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고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봤을 때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더 높은 저항선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이걸 제가 일부러 굳이 풀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굉장히 길게 설명하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80% 이상입니다. 이게. 나머지 10%, 20%가 이제 이평선의 배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80%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거래량은 추세의 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써놨죠. 근데 이거는 보조 지표랑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냥 하나의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차트. 그래서 상승 추세가 강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을 여기 밑에 보시면은 무한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저항선을 돌파한다고 나와 있죠. 자, 저항선을 돌파. 그럼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여기서 큰 거래량이 동반될 때 그때 상승 추세가 형성된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으로 한번 설명드려보는데 이런 거예요. 자, 저 밑에 있는 게 거래량을 지금 이제 생략을 해놨는데 그냥 일단 내추럴한 차트만 보기 위해서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를 하나의 상승하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상승하는 파동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럼 이것도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가 저점, 여기가 저점이죠. 그리고 직전 고점이 여기가 됩니다. 직전 고점을 뚫을 때 시세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흘러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낮아지고 올라갔다가 낮아지고 올라갔다가 이런 그림이죠. 지금 딱 봤을 때. 자, 이런 그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지금 딱 봤을 때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점이 계속 뭐하고 있죠?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직전 고점은 어때요? 직전 고점도 계속 뭐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각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결론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게 상승 추세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하락 추세의 원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점과 고점의 패턴이 아까는 어땠죠?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이 높아지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 형태의 그림이 상승 추세라고 했다면 이거는 반대입니다. 반대. 하락 추세는 자산의 가격이 이전의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형성을 하고 이런 그림이죠.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형성을 하고 이전의 고점보다 더 낮은 고점을 형성을 할 때 하락 추세가 뭐한다?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발생이라는 게 뭐죠?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스타트죠. 그러니까 자산의 가격이 이전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형성을 하고 이전의 고점보다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할 때 발생.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형성하는 게 이게 1번의 경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전의 고점보다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하는 게 2번이라고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이 먼저 형성이 되고 2번이 나중에 형성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먼저 고점이 낮아져야 됩니다. 고점보다 더 낮은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형성돼요? 이전의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형성을 하는 게 이게 2번입니다. 순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면 추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1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점이 첫 번째로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직전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이 발생을 할 때 이때 비로소 뭐가 시작된다?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 개념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형성을 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거 보이시나요? 자, 저점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저점이 낮아졌죠. 근데 고점은 뭐였어요? 높아졌죠. 근데 보통은 그냥 저점이 낮아지면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버트와 볼트처럼 딱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이 돼야지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바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거 단편적인 것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줄 알고 매도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이 구간에 살짝 고개를 숙일 때 그때 추세가 무조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하락 추세로 된 게 아닌 거죠. 하락 추세로 바뀌려면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먼저 고점이 낮아지고 직전 저점을 돌파를 할 때 이 그림을 항상 기억하세요. 고점이 낮아지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직전 저점을 깨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건 자연스럽게. 자, 지지선과 저항선. 지지선은 가격이 하락할 때 자주 반등하는 경향이 있는
가격 수준을 뜻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지지선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지선이 낮아지는구나. 저항선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가격의 수준이고,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추세의 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하락 추세가 강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하면 추세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직전 저점을 깰 때 충분한 뭐가 들어와야 돼요? 충분한 거래량, 동반이 돼야 된다. 동반이 안 되면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 자,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각인이 되셨을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고점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낮아지고, 직전 저점을 뭐 했죠, 지금? 종가로 깼죠. 자, 이미 여러분들이, 아, 고점이 낮아지고 직전점을 깨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형성됐을 때, 하락 추세가 형성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 트레이딩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자, 바로 시세의 뭘 보는 거예요? 초입을 보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세 초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직전 저점을 깰 때, 그러니까 이 자리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 시세의 초입. 그러니까 매도 시세의 초입이 가장 빠르게 수익이 나고 가장 확실하게 수익이 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뒤에도 물론 차트를 보시면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조정을 주고 결국엔 떨어졌지만, 자, 이 강도를 보세요. 여기서는 이만큼 떨어졌고, 여기서는 이만큼 떨어지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거 봉 하나가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자, 이거는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이만큼 떨어지는데. 이거는 얼마나 걸렸어요? 대략 딱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2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거는 3시간이고. 이 차이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세 초입을 잡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시세 초입을 잡으면 물론 평단도 유리한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 한번 놓치잖아요. 요거를 내가 제때 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를 제때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런 중간에나 이런 중간에 들어갔을 때 뭐 할 수가 있다. 공장이 이런 데서 헤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락이라는 거 알면서도 이런 데서만 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올라가면 손절하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시세 초입을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만큼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나서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이제 편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자리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생길까요? 아,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더 이만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겠다. 자, 뭐가 생기죠? 일단 첫 번째, 포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때 막 섣불리 들어가서 고점이나 저점에서 물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다? 바로 이 포모 때문에. 이 포모는 왜 발생을 해요? 여기서 못 들어간 걸 아깝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강의 올려드렸던 거 보셨죠? 그 되게 유명한 그 테드 강의, 그 금융학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나 미래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 차트를 보면서 현재 차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 과거의 것을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심리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급락에 나왔던 게, 여기서 못 들어갔으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이만큼 떨어졌고 지지선을 돌파를 했고 여기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면 들어가야지. 이게 이제 객관적인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기준조차 없다면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매도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확실히 일단 버틸 수도 있겠죠. 흔드는 걸 버티면서까지.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 버티는 건 여러분들이 그 실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이런 개념도 모르고 그냥 이 장대 음봉만 보고, 아, 여기서 못 들어갔으니까 내가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데, 빨리 벌어야 되는데, 빨리 벌어야 되는데 라는 뭐가 생기기 때문에 조급함. 이게 생기면 여러분들 이 매매는 다 끝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개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자리, 첫 돌파하는 자리, 뭐가 중요하다? 시세 초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변곡점의 원리, 인플렉션 포인트. 이거는 가격이 기존의 상승 또는 하락 추세를 뭐 하는 거예요? 멈추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지점이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뭘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변곡점을 시세 초입에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의 이전의 가격 추세는 점점 약해지고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는 걸 뜻해요. 자, 방금 전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이 그림. 자, 상승 추세에서 고점이 낮아지고 직전 저점을 깨는 첫 번째 시세. 여기서부터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변곡점이 형성됩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이제 뭐가 된다? 시세 초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여기 뚫리자마자 바로 같이 들어가서 급락이 나오는 첫 번째 잔치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개념조차 모르시거나 아니면 이미 놓쳐서 막 이런 데서 좀 애매하게 매도를 들어가려고 하거나 그러면 이제 필패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손익비에 대한 개념, 확률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개념조차 없는 상태에서 그냥 뽀모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보자분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을 내시려면은 뭐 초보자 고수 다 똑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시세초 이걸 잡지 못하면 사실 그냥 그 종목은 버리거나 다른 종목 하는 게 맞아요. 여기 보시면 상승 추세에서 하락세로 바뀔 때 더 이상 뭐가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고점이 갱신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그림인 거죠. 고점이 낮아지고 직전 저점을 돌파. 자, 제가 또 여기 뭐라 써놨죠? 거래량 동반. 고점이 낮아졌지만 직전 저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박스권 추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을 제가 이 그림을 딱 두 가지만 그려볼게요. 집중해서 잘 보세요. 그러면 이런 그림 어떨까요? 고점이 막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탁 뚫었어요. 여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자, 고점은 낮아졌는데 직전 저점을 몸통으로 뚫은 게 아니라 뭘 뚫은 거예요 지금? 몸통으로 뚫은 게 아니라 꼬리만 살짝 달고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것들. 자, 추세가 반전된다고 생각해서 매도 들어갈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번과 같은 구간이나 2번과 같은 구간에서 손실을 입지 않았는지 이 두 케이스 안에 무조건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무조건이에요. 1번이나 2번과 같은 경우에 손실을 봤던 경험이 거의 대부분 매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1번과 2번 중에 둘 중에 하나 당합니다. 나머지 20%는 진짜 고점도 낮아지고 직전 저점, 고점도 낮아지고 직전 저점 뚫어요. 근데 뭐가 약한 경우? 거래량이 약한 경우. 이런 구간에서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유형에 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상승인데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고점이 뭐 한 거예요? 높아진 거죠. 그 저점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직까지? 높아진 게 아니라 낮아진 거죠. 이런 경우 첫 번째 한 번. 두 번째. 저점 높아집니다. 실제로. 저점 높아집니다. 근데 위에 부분을 이렇게 꼬리를 달고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나온다? 직전 저점도 고점도 다 뚫어요. 근데 뭐가 부족한 경우? 거래량이 부족한 경우. 1번, 2번, 3번. 이 세 개 중에 거의 90% 이상은 다 이 세 개의 패턴에 당한다 보시면 돼요. 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이긴다. 이 말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추세 반전에 실패하는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그런데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뭘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응용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변곡점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자, 이거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저점이 높아지고 직전 고점을 돌파했어요. 여기 1번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들어갔으면 이제 올라간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근데 두 번째 어때요? 저점이 높아졌는데 직전 고점을 쭉 이어보니까 직전 고점을 뭐 했어요, 지금? 돌파를 뭐 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자, 못했기 때문에 여기 뭐가 이제 실패가 된 거예요? 뭐가 실패가 됐죠? 신고점? 뭐가 실패? 갱신? 실패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저점이 낮아졌죠? 자, 근데 이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상승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아직까지 모였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점이 적체되는 건 의미 없어요. 고점이 낮아져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고점이 확실하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낮아졌죠. 여기는 그대로지만 고점이 낮아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고점이 낮아지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자, 그 다음에 직전점을 깨는 게 두 번째입니다. 요 패턴이 동시에 만족했다고 해서 추세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걸 제가 차트로 그려볼 건데, 보세요.
자, 고점이 낮아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무슨 추세예요? 하락 추세. 자, 그럼 대부분 초보자들은 여기서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죠? 추세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추세가 바뀌었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건 추세가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점이 아직 높아진 게 제가 지금 이런 잔잔바리 파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걸 개념으로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럼 먼저 뭐가 형성된다고요? 저점이 높아지고 그 두 번째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추세가 바뀐 시점은 어디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죠. 여기까지는 뭐예요? 매도.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 파동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보면 돼요, 안 돼요? 이어보면 안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렇게 이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추세를. 이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돌파 직전까지는 매도인데. 돌파가 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뭘로 보죠? 새로운 상승으로 가야 됩니다. 자, 파동을 잘 보세요. 추세가 언제 바뀌었죠? 맨 마지막에 바뀌었죠. 맨 마지막. 자, 뭘 보고 말씀드릴까요? 저점이 높아지고, 직전 고점을 나중에 돌파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요거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된다? 매수 준비 자리.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세가 언제 나왔다고요? 저점이 높아지고 시점 고점을 뚫을 때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본격적인 상승이 되는 거예요. 매수. 지금쯤 머릿속에 어질어질하고 뭔가 좀 한 대 띵 얻어맞은 느낌일 거예요. 아, 요런 패턴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뭐 했구나. 여기서 추세가 안 바뀌고 박스였구나. 근데 저점이 높아지고 시점 고점을 뚫으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발산이 되는구나.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 당연히 어렵죠. 쉬운 게 없어요. 하지만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10번, 20번 보셔야 돼요. 진짜로. 자, 그래서 제가 뭐라 써놨죠? 당신의 트레이딩 전략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죠. 3개. 첫 번째는 현재 추세의 방향성을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상승인지, 아니면은 하락인지, 아니면은 박스인지. 자, 박스인 구간은 딱 50%입니다. 중립. 그러면 박스에서도 하락이 세면 하락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이고, 상승이 세면 상승에 대한 힌트를 주겠죠. 그러니까 현재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추세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셔요. 파동을 그려보시면서.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뭐라 써놨죠? 돌파 눌림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자, 돌파도 여러분들, 자, 요거랑 똑같은 상승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정말 신뢰도가 높은 돌파는 몇 번일까요? 당연히 2번이겠죠. 당연히. 저점을 높이고 직전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는 어때요? 저점이 낮아지고 직전 고점을 뚫었는데 어떻게 됐어? 저점이 높아진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하나라도 걸리면 추세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손익비와 확률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거. 현재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전략 자체가 평균적인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통계 안 내보셨고, 두 번째는 손익비입니다. 내가 이걸 들어갈 때 무조건 먹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얼마 정도의 수익에 대한 기대값을 갖고 있는지. 수익에 대한 기대값이 100만 원이라면 손실에 대한 기대값은 100만 원보다 작아야 돼요. 100만 원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100만 원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맞아요? 손익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가 누적 수익으로 나는 거고요.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개념 말고도
예, 이 기법 말고도 뭐 다른 기법 많지만 지금 제 기법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의내릴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바로바로 일종의 수학 공식처럼 시장에 바로바로 써먹을 수가 있네요. 아, 이거 현재 상승이니까 전고점이 높아지고 이거 돌파로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돌파가 나온다면 손절을 언제 잡아야 되겠다. 익절을 언제 잡아야 되겠다. 논절을 언제 잡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들이 아시겠죠? 자, 제가 뭐라 써놨죠? 다음 중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양봉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넘버링을 일부러 체크해놨습니다. 1번, 2번, 3번. 자, 우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려면은 뭐가 먼저 조건에 성립이 돼야 돼요? 뭐가 먼저? 맥디상의 저점이 높아져야 돼요. 자, 지금 맥디가 영상 아래에 있는 구간에서의 저점이 여기니까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저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저점입니다. 자, 지금 저점이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어요? 여기랑 높아졌죠? 쭉 이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드디어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됐죠, 지금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전 고점을 뚫어야 됩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자, 그 다음에 또 고점이 살짝 낮아지면은 이 초보자들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고점 낮아지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요. 그러시면 안 된다. 저점이 높아지고 직전 고점을 뭐 할 때? 뚫을 때. 여기죠, 여기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죠. 여기 뭐까지 동반됐어요? 거래량까지. 노란색 거래량이 좀 거래량이 많은 겁니다. 그럼 이때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면 먹을 확률이 높구나. 오히려 이렇게 애매하게 눌림을 주는 데보다는 이런 데가 손익비가 더 좋아요. 왜냐면 올라가는 각도를 보세요. 올라가는 각도. 어때요? 각도도 세고 힘도 세고. 여기는 각도는 센데 힘이 약하죠. 이런 자리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 써놨냐면은 다음은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차트입니다. 현재 맨 마지막 돌파봉이 나온다면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들 대응하실 거예요? 실제 제가 알려드린 교과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때요? 저점 높아지고 직전 고점 돌파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실 거예요? 매수 들어가겠죠? 물릴까요? 안 물릴까요? 50대 50. 제가 왜 50대 50이라 설명드렸죠? 뭐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볼륨이 지금 미약하잖아요. 돌파를 했는데 볼륨이 없죠 지금. 이 노란색처럼 이렇게 뭔가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볼륨이 없어요. 자, 이럴 때 또 매도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자, 이럴 때 매도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추세가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일단은 거래량이 없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일단? 해야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고점 위에서 새로운 매수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표현하면은 이거 돌파 여기서 됐잖아요. 자, 이거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보.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세요. 거래량이 뭐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돌파는 됐지만 이게 추세가 다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터진, 뭐가 나올 때까지. 거래량이 터진 뭐가 나올 때까지. 양봉이 나올 때까지.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랑 여기랑. 둘 다 거래량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rim을 언제 하셔야 돼요? 이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생각 갖고 있냐면은 돌파 잘 늦었는데 조금 눌러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러고 거기서 아가리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 저 같으면 차라리 여기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잖아요. 힙수가 나오면 빠르게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밑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물타기 해서 수익 많이 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는 어떨까요? 고점 낮아지고 직전 저점 높아지고 조건 성립 완료. 자, 돌파가 됐습니다만 자, 이 네 가지의 캔들, 이 네 구간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기보다는 부족해요, 많아요. 이 구간. 부족하죠. 자, 근데 여기서 노란 색깔 두 개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들어온 거예요, 본격적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거래량. 그러니까,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거 거의 한 200T 가까이 되는 큰 상승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저점이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낮아지고 있고. 자,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것도 직전 고점을 또 뚫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이 노란 색깔 거래량.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돌파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지금? 밀린 거잖아요. 밀려요. 여기서 아까운 소식을 알 바에 차라리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자리에 들어가면 밀리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저거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고, 시세 초입에서. 이 구간에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매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매를 굳이 하지 말고, 여기서 뭘로 바뀌었는지만 보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이 지루한 구간에서, 뭘로만 바뀌었는지 보시면 돼요. 하락 추세로 바뀌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패스. 이렇게 이제 하나씩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랑 여기 하나, 둘, 셋.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전 고점, 저점이 높아졌고 조건 성립. 자, 그러면은 요 캔들이 돌파봉이잖아요. 이걸 쭉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지금 동반이 됐어요, 안 됐어요? 노란 색깔이 나와야 거래량이 동반된 겁니다.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럼 언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봉에 뭐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5월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가 올랐다가 상승, 올랐다가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볼게요. 자, 고점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낮아지고 직전 저점 뭐 했죠? 했죠.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매도 거래량이 부족하죠. 근데 거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세가 안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락으로 바뀌긴 했지만 나중에 고점에서 뭐 하거나 조정을 다시 주거나 하겠죠. 그 다음에 고점도 높아졌구나. 낮아지고 직전 저점을 딱 뭐 했을 때? 했을 때. 자, 거래량이 지금 동반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동반이 됐죠. 그리고 나서 좀 흔들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네요. 요 패턴 이해되셨어요? 요게 이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요게 100% 확실하게 이해가 되신다면 그때부터 뭐 RSI든 뭐 액디든 뭐든 차트 공부를 해도 되지 않아요. 지금 일단 파동 찾는 연습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